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행동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 비계획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에서 소비자의 비계획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단어 그대로 비계획적 구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충동 구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충동 구매란 충동에 근거한 행동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면서도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서 군입하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어렵게 들려집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충동 구매, 그 정도의 단어 이해 수준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동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 이것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충동 구매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수 충동 구매가 있는가 하면 상기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상기 충동 구매는 평소에 학습되었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 이게 단어 그대로 상기 충동 구매인데요. 제시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충동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적 충동 구매도 있죠. 그래서 충동 구매는 충동 구매인데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던 생각을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서 갑자기 판단을 짧은 시간에 하면서 충동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완벽한 계획에서만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비계획적 구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는 순수하게 즉흥적인 충동 구매를 하지만 어떤 곳에 사물에 부딪히면서 연관된 생각을 하면서 상기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세일을 한다거나 한정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뭐 한정 판매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런 세일이라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 경우는 마감 시간에 갑자기 뭐 50% 세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굳이 그 전에 구매하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상황에 부딪히면서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래도 어떤 마트에, 백화점에 아니면 어떤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거기에 연관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충동 구매를 연관지어진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술은 그런 충동 구매를 요구하는 그런 구매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죠. 그래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비자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계획이 없는 비계획적 구매를 하기도 하더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익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공부하게 되냐면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에 이르느냐, 구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매출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국소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을 기업은 실시하는데 소비자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에 따라서
그 소비자의 구매 성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관여 의사결정의 중요성인데요. 고관여와 저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관여 구매란 소비자들의 특정 제품을 그들의 신념 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일관성을 부여해서 구매하지 않고 그냥 다시 이야기하자면 잡히는 대로 구매하기도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생각난 대로 구매하는 그런 내용들의 상품을 저관여 구매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들은 고관여 의사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저관여 관심에 기울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그 관여도에 따라서 여기서 사례를 봤는데요. 제품 또는 사건에 대한 평가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미용 화장지 정도는 저관여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는 고관여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구매하기 전에 판단을 하고 비교 분석하고 하는 내용들이 고관여일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거나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구매한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나는 어떤 것을 구매해라기보다는 이 상품이 없다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일관성을 부여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관여 구매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평가할 때 인지적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마케팅 관리자들이 고관여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여 결정은 소비자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효과의 계층을 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일수록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소비자를 고려해서 마케팅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격이 낮거나 중요도가 낮을수록 저관여 구매일 수 있고 중요도가 높을수록 고관여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징병이나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뭐 세계평화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군대를 가게 되게 되는데 육군으로 갈 것인가 공군으로 갈 것인가 해군으로 갈 것인가 해병대로 갈 것인가 다양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 어느 시기에 가야 될 것인가 1학년을 맞추고 갈까 2학년을 맞추고 갈까 아니면 뭐 한 학기를 맞추고 갈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은 고관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꼭 상품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내용을 고관여 조금 거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결정을 하는 내용들을 저관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관여 결정 이론 중에는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있는데요. 수동적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루그만이라는 학자는 TV가 높은 수준의 브랜드 회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노출이 굉장히 TV가 좋아서 브랜드 높은 수준의 브랜드 회상을 하게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TV라고 그래서
광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TV는 브랜드를 회상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태도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TV는 수동적 학습을 야기시키는 저관여 매체라고 가설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TV 광고, TV 노출이 나쁘다는 건 아니나 낮다는 것은 아니나 브랜드 회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중요한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TV 광고는 10초, 20초, 30초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브랜드 회상은 가능하나 태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 하는 것을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학습을 야기시키는 저관여 매체다 이렇게 가설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점은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어떤 것을 고관여 제품의 이런 광고는 명확하고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를 강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브랜드의 긍정적인 연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어떤 상징, 스타일, 배경에 의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낮은 것들은 어떤 긍정적인 연상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광고는 고관여 상품이든 저관여 상품이든 광고에 이릅니다만은 광고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저관여 상품은 어떤 상징이나 스타일이라든가 연상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점을 둬야 되지만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부적인 어떤 정보들이 강조돼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TV 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루즈만 학자는 이렇게 수동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V는 수동적 학습을 야기시키는 저관여 매체다 이렇게 가설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판단 이론인데요. 수동적 영역과 거부 영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까지 오는데 원래 태도 위치에서 거부 영역과 지금 부정적인 태도를 움직이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XA, XB인데요. 메시지가 소비자의 수용 영역 내에 떨어진 경우 여기를 XA로 보고요. XB 구간, 이 구간은 소비자가 거부 영역 내에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XA가 이쪽으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만 수용 영역을 XA로 보고 거부 영역을 XB로 봤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회적 판단 이론 정리를 요약해 보면 고관여된 개인은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에 의거해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 아니면 소비자가 학습된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관여된 개인은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동화, 대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적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사회 판단 이론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인데요. 저관여 의사 결정 이론의 내용을 여기에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중심 경로하고 주변 경로를 가지고 메시지에 노출이 됐는데 메시지 주장, 메시지 단서 이런 내용들이 수신자의 메시지 처리가 동기, 기회, 능력 이 내용인데 높음, 낮음 그리고 메시지의 주장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되고 여기는 주변 단서 처리된 것을 이쪽으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2L은 정교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태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 태도 형성을 해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련 내용에서는 주장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태도 형성 과정으로 영향을 줘서 일시적 태도 형성이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브랜드 태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시사점은 뭐냐면 광고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또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될 때 소비자는 지금 광고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을 강하게 하고 또 반박하기 어렵게 해야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태도 형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저관의 제품의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게는 주변 단서를 이용하는 광고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주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신경을 많이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주변 단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를 처지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든가 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관여 의사결정 이론 중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한데요. 조금 지금 중심 경로라든가 주변 경로를 이용해서 소비자는 정교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광고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을 가능하면 강하게 해야 저관의 제품에 대해서 결정을 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이 어렵게 만들어서 광고 메시지를 반박이 어렵게 만들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언가 주변 단서를 이용한 광고가 분명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기부여 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를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이끌어가는 내용인데요.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를 연결시켰을 때 사람들은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가더라. 지금 충치와 자일리톨인데요. 자일리톨 껌은 그냥 껌이 아닌 충치에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충치에 도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관심을 안 가졌던 껌 중에 자일리톨 껌을 관심을 갖게 되더라. 에비앙이라는 생수는 프랑스 제품의 생수인데요. 거기에 건강과 관련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렇게 그리고 성분이 좋다는 건강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가지만 그냥 생수를 먹는 사람들도 조금 건강과 관련이 되는 생수를 먹어야 되겠다는 고관여로 소비자를 바꿔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금 제품과 관련된 문제를 연결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제품과 관여되는 상황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커피 광고. 이 내용은 아침에 보통 지금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양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샐러드에 과일에 뭐 간단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 어른들은 빈속에 커피를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냥 빈속에 커피 한 잔하고 출발하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기분 전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른 아침에 커피가 광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지금 관여되는 문제를 연결시켰습니다. 껌이 충치에 도움이 됐고, 엘비앙이라는 생수가 건강이라는 것과 문제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는 상황형을 써요. 아침 시간을 연결시킨 거죠. 출근 전 커피 광고, 그리고 복잡한 출퇴근의 자동차 광고, 출퇴근하는 과정 중에서 느끼는, 특히 지금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복잡할 때 버스에 서 있느니 지금 내 차로 이동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면 택시를 이용했는데 너무 교통이 지체되면서 택시 요금이 계속 지체 요금이 올라가면서 내 차로 갔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건데, 아니면 이럴 때 자동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동차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또 심야 라디오와 수면제 광고. 심야에 잠이 안 와서 예를 들어서 TV도 보기 싫고 그냥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때 좀 잠이 잘 올 수 있는 수면제 광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품과 관여된 상황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관여 상품을 관여 상품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제품과 연결되는 광고를 연결하는 건데요. 여기는 자방어적 광고. 그래서 페브리즈 같은 경우 공기를 더 좋게 하고 집안에 집진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고 향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자방어적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광고에 의해서 고관여로 바뀐다는 것이죠. 고관여로 바뀐 게 아니면 고관여 쪽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이 갖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 표현적 광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겐다즈 같은 경우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가치 표현적 광고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고가의 고급 상품을 먹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에서 광고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바꿔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효익의 중요성 변화인데요. 저가 항공에 비해서 고품격 항공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내용인데요. 저가 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고품격 항공 서비스임을 이렇게 저가 항공에도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을 강조했을 때 제품의 저렴한 효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저렴하면서도 고품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중요한 특성 도입인데요. 휘발유에 엔진 성능에 좋은 첨가제의 추가, 그리고 청량 음료에 비타민C의 첨가, 자동차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부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특성 도입인데요. 휘발유, 고급 휘발유가 좋은 첨가제가 추가됐다는 것 때문에 고급 휘발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차에 애착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급 휘발유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보면 고급 휘발유가 따로 있죠. 굉장히 일반 휘발유보다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량 음료에 그냥 목말라서 그냥 음료 한잔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비타민 C가 첨가돼서 비타 500 이런 브랜드가 오랜 드링크 청량 음료제 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짧은 시간에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 브랜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성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관여를 고관여로 바꾸는 건데,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요즘은 자동차가 차선 이탈을 방지하면 알람이 울려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선을 침범을 했을 때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저관여를 고관여로 바꿔가는 것들은 어떤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하기도 하고 상황을 연결시켜서 하기도 하고 광고를 강하게 연결시켜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성의 변화, 제품 효익에 따른 중요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는 특성을 도입해서 무언가를 추가해서 특성을 도입해서 고관여로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소비자를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가져가는 내용인데 그전에 이론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소 좀 진부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 사례를 들으면서 보니까 소비자가 저관여인 것을 마케팅 관리자들은 고관여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 소비자 행동론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비자 행동론 3-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에서 여러분 답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